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대외 변수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 국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변동성, 루블화의 가치 급락, 이것이 좀 우리 시장에는 과거에는 연동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러시아 경제, 특히나 러시아 증시와 루블화의 급락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판단은 러시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머징 국가인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진국 내에서도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고 엔화가 안전자산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엔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서 유로존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은 그리스의 움직임과 러시아의 움직임 두 가지입니다. 루블화의 변동성 그리고 러시아 증시의 변동성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 증시도 계속 바닥을 파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자체가 결국은 유럽 경제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이러한 유로화의 루블화의 움직임이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비유로권 동구 국가들에게는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우크라이나 흐리브나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루블화보다 더 많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과거 구소련권으로 인정되었던 주요 동구권 국가들의 통화도 모두 10% 이상씩 작년 대비해서 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선 수입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금리의 물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동구권 국가들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의 이 전진기지 또 생산기지가 모두 동구권 국가에 몰려있다는 점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하나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러시아 루블화 영향을 받고 있고 러시아 경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실제적으로 생산기지가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은 분명히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달러가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를 예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달러 강세와 함께 이머징 마켓 지수가 동시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연준의 발언이라든지 정책의 뉘앙스에 따라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엔화나 유로화의 약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달러는 그냥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달러 쪽으로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돈이 더 빠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4주간 주식 펀드 자금 동향을 봤더니 선진국이든 이머징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돈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증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랑 무역 관계나 이런 직접적인 관계는 떨어지나 금융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러시아 루블화와 증시의 변동성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전히 변동성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부메랑을 조금은 맞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달러 강세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좀 더 부추길 수가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 더 빨라지리라고 보십니까?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있겠죠. 계속 최근에 단기간에 2조 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약간의 속도 조절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살 때도 종목을 샀거든요. 지수를 사진 않았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동향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기준을 쉽게 되돌릴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는 FOMC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조금 기간을 넓혀보면 다음 1월 달에는 ECB 회의, 통화정책회의가 1월 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월 2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부진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FOMC가 시장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짧게 보면 내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FOMC 결과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반응 만약에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폭락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수 자체의 반등폭이 제한적인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켓 드라이버인 유가와 함께 정책의 흐름이 시장에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아마존과 같은 소매업체들의 주가들도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일단 이 같은 흐름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의 약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세일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알리바바가 상장하고 나서 두 개의 주가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선차트로 표시되고 있는 게 알리바바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 아마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알리바바가 애플과 더불어 올라가는 시기에도 올라가지 못했고요. 최근엔 완만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알리바바와 마찬가지로 조정받을 때는 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알리바바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자체가 아마존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고 아마존의 주가 탄력을 상대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있고 아마존에 쏠렸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알리바바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텐데 아마존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신규 사업을 모두 실패했다라는 거죠. 아마존 스마트폰은 거의 최악의 결과를 나왔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킨들 HD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예상한 만큼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드론을 비롯한 신규 사업의 투자는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 현재 성과를 별로 거두고 있지 않은 이런 신규 투자의 증가와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자체가 아마존의 주가를 최근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세일과 관련된 얘기들은 조금은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시즈널적인 얘기, 계절적인 얘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경쟁자의 등장,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대적할 만한 종목 뚜렷이 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인터파크 INT입니다. 앞서 저희가 주가 흐름도 살펴봤는데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도 이 중국 역직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요즘 등장하고 있고요.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야기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트렌드는 모바일 확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도 많이 하지만 반대로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직구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런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해외 직구 추이가 최근에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직구 추이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직구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임은 분명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파크의 지금 매출에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여행 부분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공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역직구 이런 쪽과 실제로 인터파크 INT가 얼마만큼 관련이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내 시장의 지금 점유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인터파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해외 숙박이나 해외 패키지 상품 판매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언제든지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여행 같은 경우에도 호텔스 컴바인 같은 해외 쪽 사이트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익스피디아에 직접 접속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이 과연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 해외 역직구가 확대되기 위해선 국내 B2C 시장에서 점유율이 넓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픈마켓의 규모에서 G마켓과 지금 옥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이베이의 비중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내에서 거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무리 오픈마켓이 추가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의 대부분의 열매는 한국 이베이가 가져간다라는 거죠. 인터파크의 지분율은 지금 4%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외 역직구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나 실제 과실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불분명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화, 플랫폼화인데 인터파크 INT가 그 정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또
관련되어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으나 그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없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도 조금 과도해졌다라는 판단에서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수익률을 좀 제한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터파크 INT 저희가 주가 볼 때 이 반등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좀 기대감을 낮추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가 연이어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차트 한 6개 정도로 볼 텐데 준비된 그림부터 보시면 다우존스의 리치 지수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지역별로 건설업체들 흐름을 봤을 때 풀테홈스 같은 경우가 조정폭이 커지고 있고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하고 있는 레나는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약간 격차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괜찮은 건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주택 자재를 만들어내는 업체, 그다음에 주택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어내는 업체의 주가 흐름은 계속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회계 부정이 나왔던 이 리츠 업체, 부동산 투자 업체 ARC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회계 부정으로 급락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악재가 겹쳐지면서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외에 다른 이 개인적인, 그러니까 프라이빗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빗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업체 같은 경우,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정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관련 투자 업체, 개발 업체, 주택 건설 업체 이런 업체들이 모두 동반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리츠 쪽 흐름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포레스터 그룹이라고 하는 휴스턴 지역, 텍사스 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업체, 주택개발업체의 주가 흐름은 최근에 신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가랑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이쪽 지역이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가장 경제도 활성화되었고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들 지역의 지역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셰일가스 업체들의 부도율이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말씀드렸던 개발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신저점을 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역별로도 미국의 주택 경기가 분명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주택 경기 호전에 따른 소비의 증대 효과는 앞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택 경기 이야기 그리고 인터파크 INT에서도 우려감을 키우기보다는 일단 기대감 자체를 좀 낮춰보자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이제 1900선까지 내려온 코스피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